최근 일본에서 쌀 부족 사태가 발생했죠. 한국 여행 와서 사가는 여행 기념 물품이 쌀 포대라죠. 일본에서 쌀이 부족하다는 건데 일본 농협의 민영화 때문이지 않나 싶어요. 일본 쌀 부족 문제가 갑자기 올해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작년에도 문제였죠. 이 사진 보면 작년 8월에 쌀 다 팔리고 저거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여러 슈퍼마켓에 쌀 매대가 텅텅 비고 일부 마트에서는 1인당 쌀 5kg 같은 구매 제한 안내판이 붙었다고 해요. 가령 이 사진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한 가족에 쌀 한 봉지씩만 구매할 수 있다고도 하죠. 오사카부 가타노시의 여러 학교는 쌀밥 급식 횟수를 주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밀가루 관련 빵이나 면으로 대체한다고도 했대요. 쌀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폭등하게 된 거죠.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에는 5kg에 2,000엔이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2025년 4월 지금은 4,000엔을 넘었어요. 2배 넘게 뛴 거죠, 1년 만에. 이게 일본에서 되게 충격적인 게 일본이 30년째 임금과 물가가 정체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안정감 느끼고 있었는데 쌀값이 갑자기 미친듯이 뛴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 때 우마이봉 20% 오르고 기타 잡다한 거 한 10% 정도씩 올랐을 때도 엄청 난리였는데 쌀은 1년 만에 2배를 넘어서 14주 연속 계속 올라가니 패닉 상황인 거죠. 1993년 헤이세이 쌀 대란 이후 발생된 거의 30년 만에 쌀 부족 이슈라고 하죠. 이게 단순히 집에서 먹는 쌀값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사막냄 편의점 삼각김밥, 도시락, 음식점, 밥 들어가는 음식 가격 등 전반적으로 먹거리 물가도 같이 올라버리는 거죠. SNS에 쌀이 비었네, 빨리 사야 되네, 어찌네 저찌네 아주 난리도 아니라고 해요. SNS가 불안 증폭기잖아요. 그러니까 패닉 감정이 겁나 빨리 퍼진 것 같아요. 일부 소비자는 쌀을 구하려고 도쿄에서 오키나와까지 원정을 떠났다고 해요. 일본 중앙에서 최남단까지 갔다 온 거죠. 아니 밀가루 빵이나 면 먹으면 되지 않냐, 우동이나 치킨 가라아게나 돈가스 먹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루 값도 폭등했죠. 그래서 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는데 지금은 쌀이 부족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밀가루 수요 감소로 인해 쌀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서 쌀 수요가 폭증했고 쌀 패닉이 발생했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여러 추정하는 원인들이 있더라고요. 2023년에 겁나게 더워서 폭염으로 쌀 산지의 수확량이 20% 가까이 줄었다, 어디는 얼마가 줄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7.6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쌀을 좀 쟁여두자는 수요가 갑자기 급상승하지 않았나 라고 보는 의견이 있어요. 자연재해에 관련된 거죠. 또 다른 원인은 1970년대부터 쌀 과잉 생산을 막으려고 생산 조정제를 시행했대요.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에 따르면 1970년에는 1200만 톤이 생산됐는데 2023년에는 660만 톤만 생산됐다고 해요. 또 1970년대에는 10% 정도 쌀 재고량을 쥐고 있었는데 2022년에는 10%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쌀이 막 남아 돌았던 거고 쓸모없는 데다 에너지나 자원 쏟지 말자 하면서 쌀 생산량 및 재고량을 줄여 나간 것 같아요. 캐논 글로벌 전략 연구소 자료를 보면 1960년대부터 2021년도까지 중국, 인도, 태국, 미국, 베트남 등의 세계는 대체로 쌀 생산량을 다 늘렸어요. 근데 일본은 오히려 줄이고 있던 거죠. 2010년대 들어서도 계속 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줄여 나가고 벼 대신에 다른 작물 재배를 장려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요가 갑자기 증가할 때 이를 감당할 만한 쌀 공급량 및 잉여량이 부족했다고 보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또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 이후로 갑자기 일본에 몰려와서 여행객이 쌀을 동냈다라는 것 같은데 헛소리 같아요.
2024년에 3,600만 명 좀 넘게 일본 여행객으로 방문했다는데, 글쎄요, 여행객이 거기서 1년 이상 눌러 앉는 게 아니면 딱히 영향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원인은 중국인들이 중간에서 쌀 사재기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기후변화, 쌀 감산 정책, 여행객, 중국인 이런 원인들 전부 다 이번 쌀 부족 사태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요 원인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주요 원인은 일본 농협 협동조합을 민영화시킨 것이지 않나 싶어요. 누군가는 일본 농협의 유통 조작이 음모론이라고 하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 경제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재편되지 못하는 게 기존의 정치 경제 기득 세력의 담합 때문이라고도 하죠. 일본 정부가 보통 쌀을 100만 톤 정도 비축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3월부터 21만 톤을 풀었다는데 그 정도면 29억 명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가격 오르고 나서 풀었죠. 뭔가 한 박자 두 박자 늦어요. 풀려면 가격 오르기 전에 풀거나 좀 늦을 것 같으면 뉴스에 나와서 풀 거라고 다들 진정하라고 미리 공표할 텐데 마치 가격이 오를 것을 기다린 듯 느리게 행동한 걸로 보이거든요. 아베 정부에서 일본 농협이 민영화된 걸로 아는데, 민영기업의 제일 목표는 이익이고 정치경제 기득 세력의 담합으로 관련 정부 인원들과 농협의 뒷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속셈을 안 들키려고 대내외적으로는 쌀 생산 조정제 때문이다, 폭염 같은 기후재난 때문이다, 외국인 여행객 때문이다, 중국인 사재기꾼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책임을 외부로 넘기고 외부의 적을 만들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쌀 21만 톤 푼 걸로 안 되니까 민간에서는 쌀 수입이 늘고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산, 대만산 쌀이 시장에 유입됐고 한국산 쌀도 1990년 이후로 처음으로 일본에 2만 톤 정도 수출됐어요. 겁나 잘 팔리니까 한 10만 톤 정도 더 수출 계획 잡혔다고 해요. 농협이 수출하는 게 대략 10kg에 9만 원에 일본에서 팔린다고 해요. 지금 쿠팡 들어가서 보면 20kg에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거의 4배의 차이인데도 사는 거 보면 일본 내 쌀값이 진짜 미친듯이 비싼 상황이라고 보여요. 한국산 쌀도 괜찮다고 좋다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역시나 비하하는 의견도 있는데, 농약을 독하게 썼을 거라든지 저품질 쌀을 보냈을 거라고 날세운 소리를 하는 반응들도 있더라고요. 한편 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쌀값이 오르나 안 오르나 그게 그거인가 보더라고요. 고품질 쌀로 만든 비싼 정식 먹으러 그냥 평소에 가던 대로 음식점 가는 것 같더라고요. 힘든 건 일반 서민들 그리고 빈민층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진짜 민영화된 일본 농협이 수익 창출 위해서 유통 조작한 거라면 우리는 일본 사례를 들어서 민영화에 대해 좀 더 비판적으로 예민하게 주시하고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전철 비용 엄청 비싸잖아요. 환승도 개판이고. 민영화 됐는데 회사도 여럿이니까 지들끼리 돈 따먹게 하는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도 그러죠. 교통, 에너지, 쌀 이거 다 일상에서 거의 필수잖아요. 이런 필수적인 것들을 민간 기업에게 맡겨버리면 가격은 거의 오르는 거고, 그에 따라 소비자들은 차등적으로 그런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누구나 누리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불평등이 생긴다는 건데, 우리도 한전 민영화, 건강보험 민영화 등등 소리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 일본처럼 농협이 민영화돼 버리고 정치경제 카르텔이 유통 조작하면 우리도 일본 꼴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들어요. 우리 사회가 되게 정부와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요. 다른 나라들보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대략 20% 정도 된다고 해요. 호주가 300% 넘고 캐나다, 미국도 100% 넘고 중국도 거의 100% 근접하는 편이죠. 근데 일본도 한국처럼 낮아요. 20%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보다는 조금 높아요. 이번 일본 쌀 부족 사태를 통해서 우리도 쌀 감산 정책 계획이나 식량 자급률에 대한 이슈의 우선순위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쌀에 대해 별 생각 없었는데
일본 쌀 부족 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식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여러분은 이 이슈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